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광입니다. 이 앞전에 제가 트로트 뽕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로트 뽕짝을 이해하려면 일본 엔가를 이해해야 되고, 일본 엔가는 일본 음악의 한 장르이기 때문에 제가 일본 음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음악은 과거에 고전 음악부터 중세 음악, 근세 음악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 고전 음악의 종류는 일본 고유의 음악이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가크 궁중음악, 그다음에 효묘 불교음악, 노가크 음악극, 그다음에 비파로 연주하는 비화음악, 거문고 같은 13현으로 되어 있는 고또 음악, 그다음에 3현으로 되어 있는 샤미센 음악, 그다음에 퉁소 같은 샤크아치 음악, 민속음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대별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극장 같은 이런 무대에서 하는 극장 음악과 비극장 음악으로 나눠지는데, 일본에서 과거에 일본 고전풍의 극장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으로는 전통 연극인 노라고, 여러분들 혹시 일본 사람들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가면 쓰는 연극이 바로 노라는데, 그 다음에 교견이라는 것은 주로 희극을 소재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대화로 얘기하고 거기다 몸짓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제 극이 있죠. 그 다음에 분락극은 전통 인형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인형을 뒤에서 조정을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새까맣게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하고 인형만 보이게 하는 그 이제 분락극 전통 인형극입니다. 또 가복기라는 것은 일본의 전통 연극이죠. 이런 전통 연극, 노교견, 분락극, 가북기에 반드시 음악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극장 음악이 거기에서 사용이 됐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반대되는 비극장 음악이 있습니다. 비극장 음악은 간단히 자기 집에서 아니면 어떤 마을에서 임시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음악을 이제 비극장 음악이라고 해서 일반 서민들이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민들이 비와 비파 이런 거, 또 고또, 샤미센 이런 걸 가지고 간단하게 일상생활을 노래하는 걸 우리가 보통 비극장 음악이라고 합니다. 맨 먼저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가가크, 아악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아악이라고 그러죠. 궁중음악. 국내청이 위주로 해가지고 국내청에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악사들이 쭉 가업을 이어오면서 궁중에서 음악만을 하는 걸 가가크, 아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사들은, 어떤 악사들은 1000년 이상도 하는 집안 대대로 하는 악사가 있다고 그러죠. 이 가가크가 있고, 그 다음에 효묘라는 것은 불교 음악, 사찰을 중심으로. 또 하나는 이제 비와 음악이라고 그래서 비파는 뭐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지만은 중국에서 특히 유명하죠. 이 비파가 그대로 전래 오면서 일본에서도 이 비와 음악이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고또 13현, 그러니까 거문고와 비슷한 13현금을 가지고 하는 고또 음악. 그다음에 샤미센은 주로 오키나와에서 처음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기타 쪽은 현이 6개죠. 이 샤미센은 현이 3개 있습니다. 3개. 그래서 이걸 집안에서 보통 교양으로 연주하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샤크아치는 퉁소, 우리나라 같으면 퉁소인데 주로 승려들이 수행의 일환으로 하는 음악을 샤크아치라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가정의 전례가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샤미센 같은 건 일본의 전통 음악입니다만 상당히 그 구성지고 애잔한 그런 특징으로 일본의 고유의 음악으로 지금 일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속문학이 지금도 그런 작업을 일본에서 계속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구전으로만 내려오는 음악들을 일본 문화청에서 그걸 테이프로 녹음을 다 해가지고 다시 일본의 민속음악의 하나의 장르로 하는 작업이 지금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고려학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고려학연구회는 뭐냐면 과거에 삼국시대 백제, 신라, 고구려로부터 각자 음악이 다 들어갔죠. 백제는 백제약,
신라는 신라학, 또 고구려에서는 고려학이 들어갔는데 이런 한국에로부터 전래되온 음악을 연구하는 일본 전통음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 걸 연구하는 게 있었는데 약 5회 정도로 연구회가 마감이 됐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에 가시면은 일본의 전통 연극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도 가부키 극장이 있죠. 가부키 극장에 가셔서 볼 수 있는데 이 노래와 춤과 연기가 어우러진 공연 예술로 일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격조가 높은 문화예술, 고전 문화예술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 무형문화재 그리고 세계 무형유산까지 등재가 됐죠. 그런데 이 가부키는 주로 하얀 화장을 하고 나옵니다. 화장을 하고 나와서 가부키의 특성은 뭐냐면은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이 주제가 보통 일본이 과거 사무라이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물을 소재로 해서 많이 의리, 전쟁 이런 걸 많이 하고 또 하나 애정물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가부키 공연에 가려면은 미리서 가부키 대사를 가기 전에 다 한 번씩 읽어보고 가야 가부키를 제대로 음미를 한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고전 일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격조 높은 연극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각거라는 거예요. 노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얼굴의 표정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 뒤에서 쉽게 말하면 반주를 넣어주는 게 있습니다. 하야시라고. 그러니까 그 흥을 돋기 위해서 피리 또 이 작은 북, 큰 북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그 연극을 한층 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게 바로 이제 악기였죠. 그래서 이런 악기가 일본의 전통 악기로서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삼국시대에서는 일본이 백제, 신라, 고구려로부터 각각 이게 음악을 받아들였고 또 견당사를 해서 당나라로부터 바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894년에 견당사가 폐지되고 일본에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은 대륙으로부터 문화를 받은 것도 좋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국풍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일본 음악이 굉장히 독자적으로 자기 고유 전통 문화를 발전시킨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부키 그리고 뭐 노각그, bunraku 이런 게 대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고유 음악이 단순히 대륙으로부터 전래되어 온 음악은 아니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대륙으로부터 받아온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그걸 발전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발전시키는 그 시스템 중에 하나는 세습제도입니다. 기회전승 시스템. 일본은 특히 그런 게 많죠. 일본은 일반 기업체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아니면 예술인이든 세습제가 과거부터 일본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물론 음악도 당연히 세습제에서 어떤 유파, 어떤 장르 있으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계속 내려가면서 그걸 유지를 하니까 당연히 발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종가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건 하나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음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분이 낮았다 이거죠. 신분이 낮고 또 하나는 음악의 특징상 계속 같은 사람한테 공연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한테 자기 공연을 들려주기 위해서 떠돌이 생활이 많았다. 뭐 떠돌이 생활과 신분이 낮은 게 어떻게 보면 같은 이미지이지만 이런 음악 관계자들 나름대로 특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끼리 어떤 음악을 계속 가지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게 다녔다. 이게 이제 일본 음악의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명치유신 이후에는 일본이 서양에 양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찬송가 그리고 군악대 이런 게 들어오면서 일본이 완전히 과거 전통 음악에다가 이런 서양 음악을 합해서
일본에서 창가와 엔가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가, 엔가가 바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일본의 전체적인 음악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한일 음악의 교류에 대해서 다음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